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고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며 압구정까지 5분, 광화문까지 12분, 강남까지 17분 걸리는 이곳은 서울 중구 신당동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3호선, 6호선 약수역 초역 사건에 위치한 두 단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단지라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바로 2천여 가구 규모의 약수하이츠와 5천여 가구 규모의 남산타운 아파트입니다. 이 두 단지 모두 서울,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도심으로 출퇴근하기 편리한 데다가 강남과 강북 등으로 이동하기도 수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강남 3구나 용산구처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지도 않고 마포구나 송동구처럼 매수세가 옮겨간 한강변 단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집값 흐름을 보이며 맞벌이 신혼부부의 수요가 꾸준한 조용하지만 강한 단지입니다. 두 단지 모두 공원을 끼고 있는 숲세권 단지고요. 가구수가 많다 보니 단지가 넓고 사실상 두 개의 역에 걸쳐 있어 더블 역세권 단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약수하이츠를 보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단지는 약수역과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지하철 6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청구역과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약수하이츠는 1990년대에 준공됐고요. 용적률은 255%, 평형은 24평, 28평, 32평, 42평으로 구성됐습니다. 약수하이츠는 급격한 경사로도 유명한 단지인데요. 약수역에서 가장 가까운 101동, 102동, 107동, 109동 등과 언덕을 올라야만 갈 수 있는 뒷동과의 가격 차이는 무려 1억 원이 넘는데요. 단지 남쪽으로는 응봉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직접 걸어가 보며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수하이츠 뒤쪽에 있는 응봉근린공원 쪽으로 와서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대가 가장 높은 곳이고 보면 이쪽 공원에서 옆을 바라보면 약수하이츠에서 경사가 가장 가파른 곳에 있는 119동, 116동 이런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수역에서 걸어오게 되면 위쪽으로 쭉 올라와야 하고요. 그리고 약수하이츠에 살고 계시다면 이쪽 공원을 오려면 아무래도 경사가 있는 곳을 올라오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보실까요? 우수한 교통망이 최대 장점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직장인에게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했지만 학군이 아쉬운 편인 만큼 자녀가 중학교를 진학한 이후엔 갈아타기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 대수는 가구당 0.9대이지만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럼 최근 실거래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은 9억 원대, 28평은 10억 원대, 32평은 12억 원, 그리고 44평은 13억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신혼부부의 수요가 몰리는 24평, 28평은 2021년 전고점에 근접하며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인 24평은 지난달 11억 4천만 원에 거래돼 전고점인 11억 7천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인 28평은 지난달 28일 11억 3천만 원에 손바뀜하며 사상 최고치인 11억 5천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 앞에 나와 있고요. 남산타운은 약수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지만 단지 중앙은 버티고개역과 더 가까운 편입니다. 남산타운은 42개 동 5천여 가구로 이뤄진 대장 아파트고요. 2002년 준공돼 리모델링 허용 연한인 15년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리모델링 논의가 활발한 곳이지만 추진 속도는 더딘 편인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교통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을 연결해주는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고요. 약수하이츠와 마찬가지로 평지는 아닙니다. 단지가 워낙 넓다 보니 동마다 다르겠지만 완만한 언덕이 이어지고 있고요. 단지 안에 여러 개의 상가 건물이 있다 보니 마트, 편의점, 병원, 세탁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쌈지공원과 매봉상권이 단지를 감싸고 있는 숲세권 단지이기도 합니다. 단지 내에 여러 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고요. 배정초등학교는 동호초등학교입니다. 주변으로는 장충중, 장원중, 장충고, 방송고 등이 있지만 학군은 아쉬운 편입니다. 실거래가도 보겠습니다. 남산타운은 약수하이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임대가구인 14평을 제외하고 26평은 10억 원대, 32평은 12억 원대, 42평은 14억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지난달 26평은 10억 원 중반대에서 11억 원 중반대에 거래됐는데요. 아직 2022년 최고가인 12억 7,500만 원에 근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32평도 지난달 13억 3천만 원과 13억 9,800만 원에 거래돼 2022년 정고점과 여전히 2억 원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수하이츠 정도는 아니지만 완만한 경사가 있어서 오르면서 살짝 숨이 차고요. 이게 5천 가구다 보니까 단지가 정말 넓습니다. 하나의 마을 같고 그 안에도 여러 개의 상가가 있고 그 상가 안에 또 온갖 편의시설들이 입점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지는 강북 리모델링 최대어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1년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멈춰서 있습니다. 남산타운 5천여 가구 중 임대는 2천여 가구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임대아파트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임대동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5천여 가구를 모두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따로 관리하겠다며 전체 42개 동 중 임대동을 제외한 분양동 35개만 리모델링하는 동별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임대동을 제외하면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시설을 만들 수 없고 별동 증축도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조합은 모든 동을 리모델링하는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비교해 사업성이 떨어져 이에 당사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없이도 사업 추진이 더딘 편인데요.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단기간 내에 사업이 탄력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에 중점을 두고 매수를 고려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헤러드경제 부동산 360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를 임장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